봐도 아니까. 비디오, 안 봐도 느낌 비디오군요. 아니까. 응. 아, 느낌 아니까. 네,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호승 산문집. 아, 오늘, 이제 막 절반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은근기는 진짜 딱 잡히는 게 느낌이 희한하다. 완전히 그러니까요. 넘어갔다. 이게 절반, 이제 33번째 이야기네요, 벌써. 참, 세월도 빠르고요. 그죠? 응. 세월이 빠른가요? 안 빨라요? 잘 모르겠네요. 어, 잘 생각을 안 하고 모른다는 얘기는요. 생각 없이 역으로, 살아갖고 그런가? 아니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겠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젊게 산다는 얘기. 젊게 살고 있죠, 대학생으로 사는데.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진주조개도 진주를 품어야만 진주조개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진주조개를 품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어, 멋지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이제 내려갔다가 어제도 귀천을 읽어줬는데 오늘도 또 귀천을 읽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제는 담벼락에 이렇게 쓰여 있는 귀천이고 오늘은 그 가로등 기둥에 있는데 그냥 지나가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오늘 다시 읽어줄게요 하고서 다시 읽었는데 어,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나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건가? 목표가 있는 삶을 사는 건가? 우리 주인숙 선생님만 해도 올해 버킷리스트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데 그러면 김미리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뭔가를 많이 열심히 하는데 하루살이처럼 오늘 하루에 하루만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내일을 위해서 말로는 내일을 위해 산다라는데 얼마나 내일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을 아침에 불현듯 조금 더 깊이 했어요. 최근에 그런 생각들을 좀 했지만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도 진주조개도 진주를 품어야만 진주조개다. 우리 김혜지 소장님도 요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막 그냥 터널에서 저 앞에 이제 터널 불빛이 보이는 그 상황이 됐잖아요. 불빛이 안 보여가지고 이거 막힌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지금 불빛이 보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아마 또 우리가 매일 아침에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를 읽으면서 더 많은 용기를 얻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이미옥 선생님, 박성욱 교수님, 주인숙 선생님, 저 이렇게 순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주조개도 진주를 품어야만 진주조개다. 진주는 진주조개의 상처 때문에 생깁니다. 조개 안에 모래알이나 기생충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는 그것을 감싸기 위해 체액을 분비하는데 그 체액이 쌓여 단단한 껍질을 이루어 진주조개가 됩니다. 따라서 진주는 진주조개의 상처와 고통의 결정체입니다. 상처의 고통을 영롱한 아름다움으로 성화시킨 결과입니다. 진주가 보석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사랑을 받는 까닭은 그것이 고통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진주조개라고 해서 진주를 꼭 품고 싶어 할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 상처받고 싶지 않듯이 진주조개 또한 상처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진주조개가 다 진주를 품는 것은 아닙니다. 몸속에 이물질이라는 고통의 씨앗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물질이 들어오면 진주조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낙하라는 물질로 그것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때 낙하로 이 물질을 둘러싸면 진주를 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진주를 품지 않게 됩니다. 하나의 진주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은은한 진주의 아름다움보다 진주의 고통이 먼저 느껴집니다. 내 삶의 아름다움보다 내 삶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덩어리가 이토록 아름답다 해도 진주족에는 애초부터 고통을 원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내가 내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듯이 진주족에 또한 그러했을지 모릅니다. 왜 나는 고통을 진주조개처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가? 왜 진주조개처럼 고통을 껴안고 긍정과 기쁨의 바닷속으로 살지 못하는가? 진주를 바라볼수록 내 고통의 덩어리엔 고통의 상처만 있고 진주와 같은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는 내 고통을 진주로 만들지 못했다는 공허한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조개가 다 진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진주 조개만이 진주로 만든다. 나는 진주 조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얻었습니다. 다른 조개라고 해서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이물질이 다른 조개의 몸속에도 들어가곤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뿐 저항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사랑받는 진주를 품고 싶다 할지라도 오직 진주 조개만이 진주를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통을 받아들이는 존재이지 고통에 저항해서 진주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고통을 감싸 진주를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대로의 나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주조개라 하더라도 진주조개가 다 진주를 품지 않는 것처럼 진주를 품지 않을 수 있다고 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일 진주조개라면 반드시 진주를 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주조개의 몸에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그 이물질로 인해 병들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박하를 생산하여 이물질을 켜켜이 둘러싸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고통에 저항하지 않으면 진주조개가 죽는다는 사실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제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왔는데도 진주를 품지 않음으로써 비참한 종말을 맞는 그런 진주 조개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상처와 고통에 저항하는, 그럼으로써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진주 조개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 삶의 고통이라는 이물질에 인내와 견딤의 낙하를 입힘으로써 인간이라는 진주가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물질이라는 고통의 존재가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의 삶에도 고통은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 진주조개에게 고통은 결국 자신을 아름답게 살리는 존재입니다. 진주조개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낙하를 입혔느냐에 따라 진주의 크기도 아름다움도 달라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이라는 이물질에 얼마나 인내의 낙하를 입혔느냐에 따라 인간인 나의 아름다움도 달라집니다. 인간이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기 위해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처와 고통에 대한 인내입니다. 인내의 시간 없이 만들어지는 진주는 없습니다. 끝났네요. 네, 밥이 탄내가 난다고 그러는 소문이 있는데 어, 꺼졌네요. 네, 맨 마지막 문장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날린다, 그죠? 인내의 그러니까 시간 없이는 만들어지는 진주는 없다. 다 우리 사람에게도 한번 아팠던 사람, 그런 고통에서 지혜롭게, 우리 그때 뭐죠? 그 고통 없는 사람이 없고,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이제 잘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이 달라지듯이. 조개에 니카라는 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낙하, 그냥 맞아요. 막연하게 그냥 진주족이 이렇게 말았지. 그러니까. 거기 입혀지는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서. 그러니까 낙하라는 물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낙- 진주족에게 고통은 결국 자신을 아름답게 살리는 존재라잖아요. 인간에게도 그러겠죠. 음, 그러니까요. 아, 참. 잠깐 그거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주인 선생님? 진주족에게 고통은 결국 자신을 아름답게 살리는 존재입니다. 어디 있어요? 211페이지 어, 몇째 줄? 밑에 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번째. 아, 맞아요. 줄 쳐놓고도 못 찾았어요. 진주족의 고통 결국 자신을 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처와 고통에 대한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네, 진주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진주조개가 될 수가 없는데, 근데 사실 아마 모든 그 밑에 어패류에는 이물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 이물질을 이렇게 진주조개처럼 그거를 들어온 놈을 잘 잡아가지고 쌓아놓으면 진주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진주 조개가 이물질 들어온 거를 그냥 방치해두면 죽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좀 또 색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음, 인간의 우리 사람들한테 우리 지난번에 누가 그랬지? 제가 말씀드렸나요? 김웅신 작가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어려움과 이런 거를 따르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은 거는 인간이 아니다. 근데 그거를 이겨내기 때문에 또한 인간이라고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도 그런 고통이 오는데 고통을 그냥 흘려버리느냐 아니면 그 고통을 내 인생의 그런 어떤 새로운 멋진 삶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뭐 저도 어제도 뭐 가서 그 하루 종일 뭔가 일을 같이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머리 쓰는 일이 육체노동보다 어떤 때는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어제 일 하루 종일 그 뭔가를 긴장하고 머리를 쓰다가 지하철 타고 지하철만 1시간 한 반 타고 오는데 그것도 갈아타고 오는데 갈아타는데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뭐 저기 시계를 그 어플을 알람. 맞춰놨는데도 알람을 맞춰놨는데도 그게 뭐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고 내 손에 쥐면 자다가 꾹뻑 졸면 떨어지니까 주머니 속에 넣으면 뭐 이놈이 나한테 알려줄지 안 알려줄지도 모르고 하다가 계속 깨가지고 다 왔어? 또 깨고 50분을 이제 50분 가서 갈아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떤 작은 그 고통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아 이거 1시간은 더 잘 수 있는데 내 꼭 5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도 일어나야지. 어제는 잤는데 오늘은 일어나야지라고 일어나서 나갔다 왔는데 역시 밖으로 나가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작은 인내의 시간들이 아마 쌓여서 우리의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굴곡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그 기쁨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막 어려운 이런 과정들을 겪어온 사람들은 정말 어떤 것이 행복하고 어떤 것이 감사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다 어떤 누구든지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견뎌 나가느냐 이거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가정이든 얘기하다 보면 얘기를 안 하면은 저 사람도 되게 어 진짜 어떤 그거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막상 얘기하고 보면은 내가 진짜 글을 써도 책을 써도 몇 권을 막 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거의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 없는 집안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우리 준수 선생님 보면 맨날 웃으니까 늘 주변에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저 양반은 힘든 일도 없을 거야. 아픈 일도 없을 거야. 그런데 왜 아픈 일이 없어? 부모님도 보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상처받는 일이 없겠어.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내 안에서 얼마만큼, 저기 스트레스로 이렇게 녹여내느냐.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아. 낙하를 많이 뿌려도 뿜어내잖아요. 웃음으로 뿜어내잖아요. 아, 승화시켜, 승화. 웃음으로 승화시켜. 아, 나의 낙하는 웃음이에요. 음, 진짜 진짜 그런 것 같아. 주인 선생님 아, 그렇게 보여요. 그러네. 이거는 저 어디 가가지고 써먹어도 되겠다. 웃음 강의가 뭐 그러니까. 나의 낙하는 웃음이다는데 낙하가 도대체 뭐여? 나를 뭐락하는 거야? 이렇게 뭐, 참. 아, 써먹어야죠. 배웠으면 아, 진짜. 써먹어야지. 그렇지. 음. 여러분, 고통의 씨앗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저는 낙하로 확 하면서 낙하가 뭔지 응. 아직 질문 하나 탁 던져놓고 뭐야? 그럼 또 이제 보- 막 사람들 찾겠지. 볼링 칠 때 볼링 넣어놓는 낙하인가? 아, 음. 진짜 우리 그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 김 교수님 그 김홍신 작가님 이야기 그때 되게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이게 고통이 네. 왔을 때 누구에게 고통은 다 주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209쪽 중간에 고통의 씨앗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고통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팠어. 이거 몰라. 막 걷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막 때려 해버리면 이렇게 긍정적인 묘기가 됐겠냐고요. 그죠? 그렇죠. 낙하, 이제, 아, 낙하라는 물질로 그거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이미옥 선생님의 낙하는 걷기다. 아, 어, 저는 그 허리 디스크라는 그거 판명 받았을 때 그때 40대 초반, 후반이었네. 40한 그때 8살인가? 그때가 피아노학원 18년째 됐을 때 왼쪽 다리가 막 저려가지고 뭐가 막 왼쪽에 들어붙어 있어갖고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은 그 느낌.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 먹고 왜 피가 안 통하지? 막 이러는데 보니까 피가 안 통한 게 아니고 허리 4번, 5번 디스크가 딱 눌려져가지고 그래서 신경이 눌려서 그런다 해서 피가 안 통하게 아니게 다행이다면서 그때부터 제가 극기 버릇이 생긴 거예요. 진짜 딱 그때 그 습관. 지금도 어떻게 해서 걷는 거는 기본이다라는 게 제 몸에 딱 박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동생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집에서도 살림도 못하고 겨댕겼어요. 겨댕겼어. 음, 그런데도 막 뭐 병원도 가고 했는데 수술은 하기 싫고 막 이래갖고서는 친구 누가 야, 저 등산해봐 그랬대요. 근데 등산커녕 집에서도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등산을 하냐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막 동네 나가서 걸었다 그러더라고. 막 한 음, 두세 발자락 걷고 막 울면서 진짜 걸었대. 울면서. 음. 그거를 한 1년 정도 하니까 없어졌더라고. 지금 맞아. 와, 산에도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났기 때문에 진주조개가 됐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런 진짜 계기가 없었으면은 끊으려고 생각지도 안 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아파하고 내가 내 동생 얘기를 해줬는데 안 믿고 그 낙하를 안 뿜으니까 그냥 병원 가서 칼로 수술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약 먹고 있잖아. 지금까지도 약 먹고 있잖아. 아, 그렇다고 어? 완전히 낫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수술을 그리 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저거 하니까 음, 조개가 근데 못 되고 그러니까, 그냥 수술한 사람이 조개만 좀 그러니까, 조개가 힘들어하더라고요. 됐잖아. 조개.
맞아요. 나이 낙하는 무엇이다. 네, 그것도 생각해야 되니. 나이 낙하는 인내다. 나이 낙하는 견딤이다. 진지조개라고 다 진주를 품는 거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방님이 생각이 나네. 아유. 그러니까 나의 제가 낙하는 걷기다. 그러니까 제가 무릎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부산에서 여기 서울 올라올 때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는 계단을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 선생님. 우리 나이에 계단을 옆으로다가 개걸음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남들이 먼저 멀쩡한 놈이 이상한 짓 한다고 음, 할 거 아니에요. 어, 근데 그 아픈데 어떻게 해, 그거를. 그냥 어, 앞으로다 못 내려가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그 정형외과 가니까 연골 주사를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연골 주사를 맞았어요, 한 번. 예, 그런데 그 연골 주사를 맞을 때 그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 6개월에 한 번씩 오래요. 그런데 나는 지금 서울로 이사 가야 되는데 단방에 끝내주세요. 그랬더니 2번 맞을 걸 한 번에 놓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 뒤에는 꼭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자기들이 처방대로 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맞으라고. 예. 그런데 맞기 싫어요. 왜냐하면 아픈 거를 떠나서 내가 한 번 맞으면 이게 그렇잖아요. 평생 맞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에 이사해가지고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평지를 걸으니까 저기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무릎에 그 어떤 그 조금 힘이나 이런 게 안 오고 오히려 더 아픈 거야.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조금 걷더라도 산을 걷자. 그래서 산을 걸으니까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은 뭐 그 산을 막 뛰어다닐 수도 있을 정도로 괜찮아졌고 그런데 뛰어다니면 또 위험해요. 잘못 뛰어다니면 무릎에 또 무리가 오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수락산을 걷기 시작한 거고 음, 지금도 웬만하면 그냥 평지 걷는 것보다 조금 오르막 내리막을 있는 데를 좀 걸으려고 해요. 그게 그러더라고. 이제 나이 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5학년이 넘었으니까 나이 들면 이 종아리하고 장단지의 근육을 키워야 된대. 그러니까 그 근육을 키우는 게 이제 무릎이 멀쩡한 분들은 스쿼트를 하면 좋고 그래서 장단지가 땅땅하게 그거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단이라도 오르라 그랬더라고. 계단. 내려가는 거 말고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건 위험하고요. 계단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내려가서 타요. 다시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이렇게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을 걸어서 무릎이 지금은 뭐 계단 내려가는데 옆으로 내려가고 그런 거 없어요. 어, 맞아요. 걸을 때 이게, 보면요. 저는 허리가 예. 좀 허리에다 내가 딱 내 손을 대보면은 그 우리 몸 근육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지는가를 저는 느껴요. 그냥 걸을 때 봐가 제가 허리에다 손을 딱 대보면은 이 허리 뒤에 등뼈들이 이 걸을 때마다 움직이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한번 그래 봐봐요. 음, 그게 이 근육들이 얼마나 그게 허리에다 걸으면 대고 다져서. 뻑 서는 소리. 음, 요새는 제가 허리를 이거를 연습을 하니까 지금은 이 그 봉이 있어요. 이만한 거기에 뒤로다가 처음에는 이게 이만큼에서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내 허리가 일자에서 안 넘어갔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음.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것도 연습인 거야.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처음에는 손으로 올리면 막 정신없이 아팠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래서 허리를 꼿꼿하게 피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걸을 때 거만하게 걸으라고. 허리 딱 펴고 거만하게. 예. 예, 근데 그게 나중에 허리 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루에 뭐, 한 번 하늘만 이렇게 우리 쳐다봐도 우리 일이 맞아요, 맞아요. 8시간 내내 그냥 이렇게
밑을 내려보고 일을 하는 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개를 한 번씩 쳐줘야 되거든요. 음, 음, 아프니까. 그래서 목 디스크들이 많아. 그래, 제가 음, 이거 적어놨잖아. 아이고, 잠깐 들어봐봐요. 멀리 가려면 쉬어가라.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라.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다. 사전 대비 소홀하면 훗날 때까지 준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30분 만에 한 번. 그리고 한 번 30초 만에 자체 스트레칭 해라. 이거를 지치지 않는 힘 57페이지 있는 거를 제가 붙이는 거를 이 종이가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게 떨어져 갖고 거실이 어디 돌아다니니까 남편이 주워와가지고 이거는 또 먹고 이거는 또 먹고 또 주워가 또 제자리 오고 아 그거 줘라 하면서 이걸 봐야 내가 또 정신 차리지. 저도 이리 엎드려 있으면 1시간이 금방 가고 2시간이 금방 가서 이민기 교수님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억수로 고생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 진짜 한 번 30초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이렇게 잡아주라 이야기가 진짜 저한테는 소중하게 와닿았거든요. 이렇게 좀 음. 건강한 사람은 1시간 만에 이제 스트레칭하고 좀 저같이 이런 사람은 30분 만에 한 번 30초만 자기 자세에 좀 돌아봐라.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포스트잇에다가 노란 종이도 했는데 이게 막 돌아다니니까 신랑이 이 먹고 걔가 또 주워와가 또 제자리 넣고 그러니까 난리쳐. 옆에 계신 분들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쓸 때가 있다니까요. 떨어졌더니 그, 예. 또 다시 그러니까 옮기 적어야 그, 되는 내 예, 메모니에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가시일 수도 있고요. 예,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장미꽃일 수도 있고요. 예,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향기도 나고 그런 거 아닐까. 우리 김혜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개 안에 모래알이나 기생충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진주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잘 아는 얘긴데도 어, 품고 뭐 체액을 분비해서 이게 진주가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니까 뭐 이런 것들이 고통은 누구나 온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다 온다. 근데 이제 그거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피해가느냐, 피해가면 또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 고통이. 돌파를 했을 때, 근데 왜 돌파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오죠? 참, 참. 어. 근데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인문학이 그래서 좋은가 봐요. 그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왜 왔는지를 찾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아서 지혜가 더 생기게 돼서 다음에 그런 일들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난처해하지 않고 또 생각하면서 또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그게 좀 희한한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부터 왜 고통이 시작되는 건지. 음, 근데, 인내, 결혼하면서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었고요. 예, 뭐 느끼는 게 고통이 시작됐어요, 저는. 다른 것 때문에 고통이 아닐까. 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서로 다른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물론 이제 좋은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큰 거, 작은 거를 성공하는 훈련을 하라고. 이제 다음에 읽을 스물빅이 그건데요. 우리 생따나비에서 작은 것을 항상 이루는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성공을 반복할 때 큰 성공을 이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고통을 이겨내 본 사람이 큰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요거를
막 아플 때 그걸 이겨냈던 사람이 그 다음에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제가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20살 때 여기에 그 앵글에 딱 찧어가지고 손을 보면 여기서부터 아니 이거는 나세빈 거고 여기에 손을 그렇게 했는데 요거는 나세빈 게 이제 제가 활 만들 아니 저기 방패연을 만든다고 대나무 깎다가 여기를 잘랐어. 그래갖고 형이 안 도와줬다고 우리 둘째 형이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났거든요. 이간만 안 해갖고 동생 손가락 잘라버렸다고. 근데 이쪽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여간 그 했어요. 그런데 이쪽은 그 회사에서 일하다 앵글에 했는데 손을 이렇게 잡고 가서 마취 안 하고 그냥 꼬매더라고. 그냥 마취 안 하고. 그런데 그때 또 아프기 뭐 아프다고 느끼기보다는 어쨌든 꼬매주니까 감사해서 회사 내에 있는 그 병원이 있었거든. 거기는 이제 워낙 직원들이 한 7천 명 되니까 옛날 그랬잖아요. 회사에 의료원 있었잖아요. 그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연세는 많으신데 그냥 꼬매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예쁘고 여기는 안 꼬매고 시골에서 그냥 뭐죠 그냥 막 붓고 해가지고 그냥 나은 네, 거라서 여기는 된장 이제 발랐군요. 표시가 많이 그쵸. 이게 문화의 혜택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문화의 혜택을 본 거고 문화의 혜택을 덜 본 거. 예, 그런 그 혜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는 거 아닐까. 우리 미숙 선생님 사진 한번 찍고 나가세요. 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사진 찍고 보내고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오늘도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되세요. 하루 되세요. 우리 회사에 신랑이 옛날에는 택시 기사들이 그 막 이상한 것들 먹으러 많이 갔잖아요. 뭐 사슴피도 먹고 뭐 뱀장어도 뭐 뱀도 막 잡아서 먹고 막 그래갖고 그 기생충이 뭐야 음, 뇌로 가갖고서는 거의 어 그거는 그 뇌에 들어간 그 기생충은 엄청 독한 약을 써도 안 죽는데요. 음, 그래갖고서는 거의 뭐 식물인간처럼 있다가 지금은 이제는 살아는 있어갖고 어, 정,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걸어 다닐 정도로 됐거든요. 지금 그거가 10년 넘었거든요. 걔. 그래서 걔가 이제는 거의 직장 생활하면서 신랑 케어하는데 어쨌든 걸어 다니기는 하니까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그런 걔는 저기 하겠지만 주위에서 회사 동료들은 어 그렇게 있을리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랬는데 얘는 걔한테 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옆에. 그리고 이렇게 신랑하고 아파갖고 싸우지도 않으니까 옛날에 엄청 싸웠대요. 그 싸움도 그리워진다는 거야. 싸울 수 있다는 거. 싸울 수 있다는 것도 건강할 때나 싸우는 거지 아프고서는 싸우지도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음, 듣고서는 아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신랑은 진짜 아주 그냥 신 남편이네. 돈도 제가 벌어오잖아. 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거기 여기에 그 공사 현장에서 6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누워 계시는 분이 계셨어. 그래갖고 우리 아파트 옆에서 내려가면 그분은 막 운동을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믿고 하더니 이제 더 이상 막 못 움직이고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있는 게 너를 위한 길이다. 왜냐하면 그 되게 보험금 이런 게 많이 나오는가 봐요. 이게 회사에서 뭐 이런 게. 근데 그거 생각하니까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면서. 이게 아파갖고 막 고통스러울 때 날씨 안 좋을 때는 그렇게 짜증을 내고 막 그럴 때는 미워 죽겠다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음, 하면서 욕도 하고 막 몸이 아프니까. 그리고 진짜 이제 몸이 쇠약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디 가서 딸이 있는데 사이집에 있는 데 가서 눈치만 묻지 말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보험이 나오고 막 매달 그게 얼마씩 나오니까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다 하니까 신랑이 다르게 보이더라면서 아 참. 그래요. 지금 그래가 요양병원에 가서 집에서 내 이제 모시다가 안 돼갖고 요양병원에 가셨다면서 그러니까요. 가끔 만나면 그러니 우스갯소리지만 그 남편이 이제 정년퇴직이나
이렇게 해서 연금을 받는 분들의 부인들의 모임에 가면 그런데요. 이제 남편이 이제 최근에 정년퇴직한 사람한테 오래된 사람에게 야야야 네 남편한테 잘해라. 거기가 그 이 셈이다 셈. 그나마 그거 보내면 절반뿐이 안 나온다. 맞아요. 반밖에 안 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걸 떠나서 그 아마 그거는 또 다른 모습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잘 못 느끼는 소중한 가치를 느끼는 거 아닌가. 제가 요즘에 일하러 가는 그곳에 보면 그 부분은 되게 좋아요. 매주 주말에 어, 장박이라고 캠핑장에 가서 캠핑을 해요. 그 덕분에 우리 차에 지금 캠핑용품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그분들은 보면 둘이서 그 부부 금술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야. 어제도 일하는데 그 퇴근해갖고 남편이 사무실에 들렸다 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장박할 때도 제가 거기 현장에 가서 거기 같이 차 한잔 먹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대요. 그렇게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둘이서 같이 보내는 시간을 좀, 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컸는데, 크면서, 우리들만의 시간을 갖자. 그래서 그분들은 주말에 애들은 집에 있고, 지들이 알아서 해먹고, 이제 다 성인이니까, 둘은 금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집에 오는 거. 그래서 천막 쳐놓고, 거기서 뭐 바쁠 때는 뭐, 정신없이 바쁠 때는 뭐 못 가지만, 그러니까 또 남편 혼자 가면 갔다가 있잖아요. 하룻밤도 못 자고 또 온대요. 나 간다고 가놓고서는 혼자 가니까 재미가 없잖아. 혼자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다고 하더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옆에 있는 혼자 있는 것보다 저는 치 있는 삶이 조금 더 그거를 사람들이 참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못 느끼는데 불편한 것보다 이용할 가치가 사실은 좀 더 많이 있거든요. 같이 있을 때 시너지 효과 나는 일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못 느끼고 혼자 다 한다고, 그러니까 혼자 다 하고 피곤하고 헉헉거리고 있는 거. 음. 이게 그, 그 그렇지 않나요? 이상욱 교수가 이상욱 그 티카시 처처럼 가서 그분을 우리가 그때 금요일 날 가서 주인 선생님 좀 늦게 오고 못 만났고 우리는 직접 이제 금요일 날 갔을 때 직접 배쌤하고 만났거든요. 그 시 한 걸 막 자기 책을 자기가 설명하는데 저는 그 책을 읽어갔더니 그 교수님 이야기하신 그 다음 부분 제가 딱 상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앞에까지 말씀. 저도 모르게 교수님 그 다음 부분 이분이 나오니까 제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얘기 나오냐면 시라는 것은 이렇게 글을 쓰고 사진 그 이유를 어떻게 말했냐면 자 길을 걸어가는데 여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도 그 젊은 남녀가 발장 끼고 예쁘게 걸어가 다정하게 걸어가면 더 돋보이지 않나 그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 시를 적어도 그렇게 서로가 사진과 글과 조화가 돼야 되고 길가에 걸어가도 한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보다도 둘이 이 걸어가는 모습이 더 돋보이게 하지 않냐. 이렇게 글을 그렇게 써내라 이런 글을 표현한 글이 나와요. 아 희한하게 우리가 자꾸 책을 읽고 이 그 해서 그런가 몰라도 딱 그 말 다음에 그 말이 나오는데 그 말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교수님 이야기가. 그 제가 음, 교수님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와요. 그러고 그런 네,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그래서 최성영 선생님 그래도 한마디 하고 저희 마무리 할게요. 또 오늘도 57분이 됐네요. 얼른 끝내야 돼. 아, 네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그, 애가 전화 받고 한다고 빨리 못 들었는데, 저 이제 애 걸어가고 있고, 네, 오늘도 잘 보내시고, 건강 다들 조심하시고, 예, 일교차가 심하더라고요. 낮에는 덥고. 대구는 근데 벌써 지난주부터 꽃 폈어요. 공원 가보면. 봄인 것 같은데, 아직 날씨가 쌀쌀해서. 저희 애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제 2주째인데, 아이고야. 이제 몸살 났는지 오늘 병원 갔다가 학교 간다고 학교 연락하라 해갖고 지금 막 걸어가면서 학교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고 막 이러고 있었어. 그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본인이 하면 학교에서 잘 안 믿나? 그쵸. 아직 미성년자니까 부모님 확인 받아야지. 요즘은 또 병원 갔으면 병원 갖는 그 확인서나 이런 게 있어야지 병결 처리되지. 예전처럼 그냥 아픈데요 이런다고 병결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출결도 막 성적에 내신이 반영되고 하니까. 아, 그래요? 예. 어, 무단 네. 결석이나 이런 거는 이제 감점되거든요, 내신 성적에서. 음, 예, 연락 없이 안 가거나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주변이 시골이라 했는데 어떻게 큰 건물이 이렇게 보여요? 그게 아파트, 이쪽 라인은 아파트. 아파트는 높지는 않고 한 5층, 5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어쨌든 오늘 네, 하루도 멋지게 사는 날 됐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날 이제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런 이야기 좀 하고요. 다음 주에 토요일 날은 누가 또 이렇게 읽어야 될지. 우리 소장님 뒤에 그 관중들이 계신데, 네. 예, 우리 항상 그 즐거운 하루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아침에 만나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봐야 될 것 같고 토요일 날 또 우리 보고 제가 스몰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 유영만 교수의 언어를 디자인하라. 우리 이미옥 선생님 스마일리치 뭐 여기 계신 우리 박성욱 교수님도 그 포토 에세이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언어를 디자인하면 예쁘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열차 안에서 그냥 듣기만 할게요. 네, 네. 열차를 음. 그래 열차 버스가 아니고 열차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행복한 교수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예, 이번에 책이 뭐라고요? 바뀌어요, 책이? 이- 스몰 비글로? 들어가셔요. 저희 스몰빅으로. 아, 어, 언어를 저기 디자인할, 제가 스몰. 우리 단톡방에다가 올려놨는데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예. 예, 스몰빅하고 언어를 디자인하라 두 책이거든요.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되세요. 네. 네.